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오늘은 스펙트럼에 관해서 이 들었다 놨다가 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관측을 한다 라고 했었을 때 관측했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에드윈 허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드윈 허블은 허블 망원경에 나오는 그 허블이 맞는데요. 이 사람이 그러면 뭘 관측을 해서 유명해졌냐라고 한다면 보통 관측을 한다 하면 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별은 너무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은하로 탐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주가 팽창한다는 말은 은하가 멀어진다는 말인데 은하가 멀어질 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떠납니다 막 이런 거 하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우리가 이 은하가 멀어진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태양과 같은 별을 관측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스펙트럼을 관찰하게 되는데요. 이 스펙트럼은 이 태양과 같은 연속 스펙트럼에 검은 선이 나타나는 흡수 스펙트럼, 그리고 검은 바탕에 빛이 한 가닥 두 가닥 생기는 방출 스펙트럼, 총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연속 스펙트럼에 관하여서는 우리 이미 많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주 봤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냐? 우리 무지개 본 적이 있죠. 태양광이 약간 습도 높은 날, 비 온 다음 날, 이 대기 중에 있는 공기들이 많아지는 날, 이럴 때 물방울을 프리즘화해서 우리 눈에는 연속 스펙트럼이 무지개로 보이게 됩니다. 우리 그러면 별과 같이 고온의 물체들은 연속 스펙트럼을 갖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왜 흡수선과 방출선이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가벼운 원소, 기본적인 원소, 수소로 먼저 알아볼게요. 전자가 이런 식으로 궤도를 놀고 있는데 전자가 갈 수 있는 궤도는 사실 여러 개가 있습니다. 보통 7개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궤도를 우리가 전자 껍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자는 이미 건물주예요. 그런데 노을이 예쁜 날에는 옥탑에 가보기도 하고 오늘은 왠지 5층에서 밥을 먹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움직이게 될 텐데 그런 움직임이 우리 눈에는 흡수 스펙트럼 또는 방출 스펙트럼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전자가 고온의 별에서 오는 에너지의 일부를 흡수를 하게 되면 이 친구가 에너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런데 빛의 일부분 힘을 사용했기 때문에 사용된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검은색으로 색칠이 되는 겁니다. 이미 사용되었기 때문에 연속 스펙트럼에서 빠진 거예요. 그렇다면 방출 스펙트럼은 뭘까요? 이미 내가 어디선가 데펴졌어. 이미 에너지를 흡수한 상태였어요. 근데 다시 1층 집으로 돌아갈래. 내가 갖고 있었던 에너지 다시 방출할래. 그래서 에너지를 내보내게 됩니다. 그럼 힘을 잃고 다시 내려오게 되고 그때 방출한 에너지들이 이런 식으로 방출 스펙트럼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다시 처음부터 가보겠습니다. 고온의 물체, 별, 백열등 같은 애들은 연속 스펙트럼에 나타나게 되지만 이런 식으로 별 앞에 차가운 기체가 있었을 때는 빛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일부를 흡수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조금 사용을 해요. 그렇게 사용한 애들은 이런 식으로 흡수선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방출선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미 흡수한 에너지를 방출할 때, 내보내게 될 때 이제 방출을 하게 된다, 방출선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방출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행평가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실험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흡수선, 방출선, 선이 나타나는 스펙트럼을 선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연속과 선으로 나뉘지만 연속, 흡수, 방출 세 가지로 나누는 것도 맞는 얘기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태양은 연속 스펙트럼 나타나는 게 맞긴 하지만 흡수선이 나타나기도 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태양 아주 뜨거운 천체입니다. 뜨거운 내부에서 이제 수소가 너무 뜨거워 나 좀 쉴래 이러면서 윗부분으로 증발하는 것처럼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중심부보다는 조금 차가운 이 수소들이 태양의 빛을 조금 일부 흡수하기 때문에 흡수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흡수선을 프라운호퍼선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그럼 이 흡수선의 특징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흡수선이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 원소들마다 가지고 있는 전자의 개수가 다르고 움직일 수 있는 궤도의 차이가 조금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스펙트럼의 위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원소의 종류에 따라 특정한 에너지의 빛만 방출하고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치가 그 원소의 이름을 말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 원자핵들이 다닥다닥 붙어있게 되면 그 원자핵의 궤도들이 이런 식으로 겹쳐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흡수선의 두께가 두꺼워집니다. 그런데 밀도가 있다라는 거, 밀도 있게 붙어있다라는 거, 별이 크다라는 얘기예요? 별이 작다라는 얘기예요? 조밀조밀하게 붙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별이 작아야 흡수선이 두꺼워질 수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가실게요. 그래서 허블이 관찰한 은하는 사실 은하의 스펙트럼을 관찰하는 거였고 그 스펙트럼을 관찰을 하니 모든 은하들이 우리한테서 멀어지고 있다. 우주는 사실 팽창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가까운 은하보다 멀리 있는 은하가 조금 더 오른쪽 700쪽 빨간색 쪽으로 이동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적세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적세편이가 일어날수록 우리한테 멀어진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400이 좀 더 힘이 있는 요즘 바로 나오는 빛이라면 700이 조금 더 멀리 오느라 힘이 지친 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 있을수록 우리한테 보내는 빛들이 다 힘을 잃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좀 더 느리게 좀 파장이 길어져서 도착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적세편이가 나타나는 거라 가장 중요한 사실은 허블이 은하 팽창을 관찰을 했다. 그래서 가모가 빅뱅 우주론을 얘기할 수 있었다입니다. 자, 허블이 우주 팽창을 관측해준 덕분에 우리 가모가 빅뱅 우주론을 얘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이 나실 텐데 이 가모가 주장한 근거들이 있어야겠죠. 3대 1과 2.7K를 주장을 했는데 이게 대체 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우주에서 기본 입자에서부터 원자 생성까지는 1차 시에서 알아봤어요. 그때는 3번과 4번 사이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오늘은 2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양성자와 중성자 단계인데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쿼크가 하나씩 바뀌는 게 실제로 일어난 건 아니지만 에너지를 흡수하고 방출하는 형태로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고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는 이러한 에너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1번에서 2번으로 막 들어온 순간에는 에너지가 아직 고온의 상태였기 때문에 양성자랑 중성자의 변화가 굉장히 많았고 1대 1의 비율을 유지를 하게 돼요. 하지만 이제 3번으로 가야 할 때쯤에는 2번의 초기보다 2번의 후기가 온도가 점점 낮아지게 되게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이제 무언가 물질을 합성할 에너지 힘이 좀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성자와 중성자를 모두 이렇게 만들어내던 애들이 조금 더 만들기 쉬운 양성자만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1대 1이던 비율이 7대 1까지 넘어가게 되는데요. 왜 양성자가 좀 더 만들기 쉽냐? 우리 저번 시간에는 양성자와 중성자 질량이 비슷하다고 했지만 사실 양성자가 아주 조금 더 가벼워요. 그렇기 때문에 양성자 만들기가 훨씬 쉬워지게 됩니다. 우리 양성자, 중성자가 여학생, 남학생 비율만큼인 7대 1 정도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헬륨 원자핵 만들려면 중성자 몇 개 필요해요? 2개는 필요해요. 그래서 한 세트만 더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세트 더 불러왔습니다. 이때 가모는 몇 대 몇을 얘기했냐? 3대 1을 얘기했어요. 선생님 지금 7대 1밖에 없는데요? 조금만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헬륨 원자핵 먼저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나머지 양성자가 12개, 수소 원자핵이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수소 원자핵 대 헬륨 원자핵은 지금 12대 1입니다. 선생님 3대 1 아직 없는데요? 조금만 더 다시 볼게요. 12대 1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개수비예요. 수소 원자핵이 12개 만들어지는 동안 헬륨 원자핵은 하나밖에 만들어지지 않았죠. 그럼 질량으로 한번 가볼까요? 지금 수소 원자핵은 2, 4, 6, 8, 10, 12
12개의 질량, 12개의 개수와 12의 질량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헬륨은 원자의 그 개수로 봤을 땐 하나지만 질량으로 봤을 땐 양성자도 1의 질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4의 질량이 됩니다. 12대 4네? 그렇기 때문에 가무가 얘기한 3대 1이 맞구나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겠죠. 양성자, 중성자 개수비는 7대 1이 맞습니다. 수소, 헬륨 개수비는 12대 1, 수소 대 헬륨 질량비는 3대 1이니까 이 숫자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3대 1이라고 했었을 때 우주 속에서 수소는 75%를 차지하고 있고 헬륨은 25%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둘이 합쳐서 우주 원소 중 98%를 차지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2.7K만 남았네요. 2.7K는 뭐냐? 우리가 여러 가지 망원경 중에서 이런 식으로 라디오 전파를 찾아내듯 전파 망원경으로 천체를 관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주 공간을 떠도는 전파에 대한 수집을 하고 있는 건데요. 펜지어스와 윌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관측을 하는데 자꾸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가 똥을 싸나 둥지를 틀었나 얘네 이제 어떡하지? 그냥 총으로 쏴 죽이고 청소도 엄청 열심히 하고 여러 관리를 해봤는데 이게 모든 방향에서 계속 지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이거 가모가 얘기했던 2.7K인가? 가모가 얘기했던 우주백의 목사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선생님 이거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라는 생각이 들죠.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처음으로 빛이 발생한 때는 3000K가 되었을 때 우주가 38만 년일 때의 빛이에요. 그 빛이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 같이 늘어지고 같이 이제 움직였기 때문에 현대에서는 이제 온도가 많이 낮아진 상태의 2.7K의 파장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초반에는 굉장히 짧은 파장이었겠지만 지금 굉장히 늘어졌겠죠. 그래서 현재에는 이 우주가 온도가 많이 낮아졌다라는 증거가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좀 어렵게 설명을 했나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쉽고 재밌게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